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근 유자스입니다. 드디어 경찰 시험도 이제 확정이 되었죠. 5월 30일 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은 이제 남은 기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경찰 수험생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조언 한번 좀 드려볼게요. 우선은 지금 각 과목별로 우리 수험생분들이 다들 진도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영어를 제외하고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요. 먼저 기출이 혹시 회독이 안 된 과목이 있으면은 기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잘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국가법 같은 경우도 기출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기출을 하나하나 다 포인트를 두면요. 기출에서 크게 벗어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이 아직 해독이 안 된 과목은 먼저 기출 위주로 보세요. 중요한 거는 단원별 기출을 활용하실 때는 단원별로 기출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는 맞고 틀린 건 중요하진 않아요. 맞는 문제든 틀린 문제든 각각 포인트는 어디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를 다 기출 출제 포인트를 보셔가지고 마치 OS 개념처럼 보는 거죠. 그래서 아는 거는 과감하게 확실하게 삭제하고 소거하고 보지 마시고요. 모르는 거 위주로 집중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을 보지 말아야지 여러분들이 정작 모르는 거 위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경찰 수험생들 중에서는 종종 아는 것을 계속 보느라고 정작 모르는 것을 잘 못 보는 수험생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는 건 삭제하시고요. 또 아는 것을 삭제를 해야지 다음 해독 때 더 빠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르는 거나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는 모르는 걸로 치고 배표 표시하시고 추후에 해도 여러 번 하세요. 종종 아는 것을 삭제하자고 했을 때 경찰 수험생들 많이 걱정하는 게 이거 나중에 까먹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계속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중에 까먹을 것 같은 거는 그냥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모르는 거나 어설프게 아는 거는 배표 표시하시고 추후에 해독하면서 계속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해설이 잘 나온 교재는 해설을 기본서처럼 보세요. 많은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다대다 외운 다음에 그 다음 기출을 풀려고 해요. 그러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서에 있는 중요한 내용도 거의 다 기출에 있기 때문에 기출에 있는 해설을 여러 번 돌리면서 기본서의 중요한 내용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출 회독을 하는데 근데 저희 학교 수능대 케이스도 솔직하게 기출 1, 2회독은 잘 안 잡혀요. 내용이 워낙 기본서 양도 많았고 기출 양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기출을 1, 2회독 할 때는 좀 나눠서 보기 추천드립니다. 기출은 여러분들이 풀 시간이 있으면 풀어도 좋지만 풀 시간 없는 분들은 그냥 풀지 말고 답 적고 읽고 외우세요. 어차피 암기 과목이니까요. 대신에 기출을 처음 1, 2회독 할 때는 나눠서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처음 1회독은 홀수번 위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독은 짝수 이런 식으로 보셔야지 더 빨리 돌릴 수 있다는 거죠. 회독이 결국 복습이에요. 종종 복습을 할 때 우리 수험생들이 한 단원 끝나고 그 다음 복습하고 다음 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공부 방법은 기존에 기출 회독이 많이 되신 분들은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기출 회독 많이 못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요. 일단 진도가 너무 늦어지고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앞에 복습한 내용은 거의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습을 해도 나중에 문제 풀 때 또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회독을 여러 번 하면서 아는 내용 계속 삭제하고 모르는 거 위주로 보시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처음 1회독 할 때는 경찰 직렬 위주로 보고 뭐 2회독 때는 타직렬 위주로 봐도 좋고요. 처음 1회독 할 때는 정답 위주로 보시고 2회독 할 때는 오답 위주로 보셔도 좋고요. 이렇게 처음 1, 2회독은 좀 빠르게 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4회독이 들어가야지 그때부터 누적 반복이 되면서 이해 암기가 조금씩 되더라고요. 그리고 적어도 5회독 정도는 해야지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출은 좀 빠르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꼼꼼하게 한 번 보는 것보다는 덜 꼼꼼하게 두세 번 보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출을 많이 돌린 과목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과목들은 모의고사 연습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은 모의고사를 풀면 되겠죠. 모의고사는 실전 연습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경찰학원들의 모의고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거의 다 보통 기출에 짜집기 문제가 많고요. 하지만 모의고사는 보통은 어려워요. 왜냐면 학원이나 강사는 보통 공포 마케팅, 상수를 많이 활용합니다. 계속 어려운 문제를 제공하고 우리 수험생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그럼 수험생들은 더욱 불안해져가지고 강사나 학원의 인강을 더욱더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 푸시는 분들은 점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좋은 모의고사는 실제 기출과 비슷한 난이도의 모의고사가 좋은 모의고사인데 그런 모의고사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출이 중요한 거예요. 대신에 모의고사는 실전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 배분하는 연습. 뭐 예를 들어서 한국사는 10분 안에 푸는 연습, 영어는 뭐 20분 안에 푸는 연습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 배분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두 번째, 다섯 과목별 순서. 보통 어떤 수험생들은 전략을 짜요. 뭐 제일 앞에 영어로 놓고 풀겠다. 아니면 난 영어를 못하니까 제일 마지막에 놓고 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근데 결국은 다 변수가 생깁니다. 뭐냐면 특정 과목이 어렵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제일 앞에다 놓고 푼다고 할게요. 그러면 영어가 갑자기 어렵게 나오는 거야. 요즘에 경찰 영어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 영어에서 시간 배분 못하시는 분들은 뒤에 풀 수 있는 과목에서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 영어를 못해가지고 다른 과목 먼저 풀고 그냥 영어를 마지막에 놓고 풀겠다. 그런 수험생도 마찬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갑자기 다른 과목에서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에서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원래 순서대로 풀어주세요. 원래 순서대로 풀어주는데 중요한 거는 어려운 문제는 어떤 과목에서 나올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20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는 몇 문제 나올 거예요? 진짜 틀리라고 되는 어려운 문제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한두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세모 표시하고 넘어가시고 다 푸시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과목 순서는 원래 순서대로 풀자. 자, 세 번째,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여러분 모의고사 풀면서요, 분명히 막 집중력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시험을 볼 때는 계속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처음에는 10번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12번까지 한번 끌어올려보고 그 다음에 14번, 16번, 18번 이런 식으로 계속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을 하시죠. 자, 그 다음에 틀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약점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틀린 문제는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 맞출 수 있는 데 틀렸다. 그럼 빨리 여러분들이 실수를 보완하셔야 돼요. 두 번째, 틀릴 수밖에 없는 진짜 지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럼 빨리빨리 틀리고 암기하세요. 어차피 지금 안 틀리면 여러분 나중에 틀릴 거니까요. 이렇게 틀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약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즉 모의고사는 점수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어려우니까요. 대신에 여러분이 실전 연습을 하면서 빨리빨리 시행착오 하는 거죠. 대신 모의고사 풀고 나서 남는 시간에 기출을 계속 해독하시고 뭐 마무리 강의나 본 교재나 뭐 총론 볼 게 있다. 그럼 같이 보셔도 좋고요.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는 기출이랑 뭐 마무리 같이 본다. 그나마 시험에 또 나올 수 있는 거는 기출입니다. 출제자도 괜히 논란이 되는 문제 내가지고 문제 이렇게 나오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통 기출에 기반해서 내고요. 그리고 강사님들 모의고사 하기 좋지 않은 거는 첫 번째는 기출 짜집기도 많고 두 번째는 강사님 직접 만들었다? 그런 주관적인 생각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기출을 여러분의 중심으로 보시되 모의고사는 실전 연습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는요. 지금 시험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존의 기출도 많이 받고 모의고사도 많이 푸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더 이상 문제는 많이 풀지 마시고요. 한 달 동안 공부한 양이 상당히 많잖아요. 차라리 그냥 복습을 해주세요. 앞에서 했던 내용 중에서 지금 잊어버린 내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한 척해서 빠르게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과목마다 진도 다르기 때문에 진도별로 한번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최악은 뭐냐면 이거예요. 기출을 제대로 해독하지도 않고 그냥 모의서 푸는 거예요. 그럼 왜 최악이냐면 첫 번째, 기출을 제대로 해독하지 않았다고는 단원별로 아직 기출 포인트가 암기가 안 된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랜덤 문제인 전범위 모의고사를 푼다? 그러면 섞여요. 그래서 일단은 기출이 최우선입니다. 자, 다음에 영어 조언 드릴게요. 영어는 여러분들이 경찰 영어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찰 영어 학원, 경찰 학원들의 모의고사보다는 그냥 기출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풀어야 될 것은 경찰 영어 연도별 기출을 안 푸신 분들은 경찰 영어 연도별 기출을 풀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시대고시 출판에서 나온 기출이 답이다 교재가 있어요. 제가 잠시 좀 꺼내 볼게요. 여기 아마 있을 건데 이거 지금 예전 교재인데 뭐 이런 식으로 기출이 답이다 경찰 영어편이 있고요. 그다음 이거 다 푸시면은 또 좀 더 어려운 거 공무원 영어편 푸세요. 왜냐면 경찰 학원의 모의고사보다는 그냥 기출이 깔끔하고 반복이 됩니다. 영어 강사로서는 기출도 당연히 영어 기출도 상당히 중요해요. 포인트가 반복이 됩니다. 근데 종종 영어 강사님들 중에서 기출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시는 강사님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그런 강사님들의 특징은 영어 연도별 기출 강의가 없고, 근데 영어 연도별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과목은 단원별 기출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 영어는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를 20문제 랜덤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해야 하는 연습은 뭐냐면 첫 번째, 시간 배분하는 연습. 20문제를 3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 30분이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천천히 푸세요. 그리고 나중에 실력이 좀 되시면 그때 시간 배분을 하셔도 좋고요. 자, 20문제 30분 안에 풀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해요. 첫 번째, 어휘, 생활영어, 문법, 암기 파트는 먼저 푸세요. 물론 경찰 영어는 보통 1번부터 10번까지 암기 파트가 주로 나와요. 근데 예전에 기출에서 공무원처럼 독해가 중간에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만약에 이번 시험도 혹시 공무원 시험처럼 독해가 중간중간 나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푼다고 할게요. 그럼 독해 문제가 어려우면요,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 생활용 문법을 먼저 푸시는 거예요. 여기는 암기 파트니까 여러분들이 알면 빨리 풀면 되고요. 모르면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괜히 거기서 시간 잡고 있으면은 독해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자, 두 번째, 20문제 이렇게 푸는 연습하면서 어휘생활용 문법 풀다가 모르는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해결이 안 된다? 그냥 세모 표시하고 넘어가세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경찰 수험생들이 그 문제를 그 자세로 막 해결하려고 하죠? 그럼 거기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시간도 뺏기고 뒤에 독해 푸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할 것은 어휘생활용 문법을 먼저 빨리 시간을 줄여서 풀어야지 독해 시간이 좀 확보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독해 문제 풀 때 독해 만약 해석이 안 된다고 할게요. 그럼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잡지 마시고 그냥 읽고 넘어가시되 대신에 해석이 안 된 문장 앞부분과 뒷부분 내용 파악을 통해서 유출을 하세요. 아, 이런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이런 내용이구나. 이게 실력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독해를 하면서요. 문장을 빨리 읽는데 너무 급급해하지 마시고요. 내용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내용 파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는 계속 표시를 하면서 의식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 포인트가 그대로 나와요. 풀고 나서 첫 번째 어휘 생활 영어 싹 다 정리하세요. 모르는 단어들. 특히 보기에 있는 단어도 다 정리하세요. 그럼 나왔던 어휘나 생활 영어 위주로 나옵니다. 관련된 동의어가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공무원 어휘 교재를 집중적으로 보시고요. 이런 어휘 생활 영어에 나왔던 보기에 나왔던 어휘 생활 영어 중에서 모르는 단어들은 독해용 어휘 노트라고 따로 만드셔가지고 그거는 자투리 시간에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암기하지 마시고 암기는 기존에 여러분이 봤던 어휘 교재를 계속 보시고요. 대신에 독해용 어휘 노트는 자투리 시간, 쉬는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 그리고 집에 갈 때 버스 안이나 전철 안에서 잠자기 전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자는 동안에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이 바뀐다고 했죠. 또 타과목 공부하면서도 튼튼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60분은 더 챙길 수 있어요. 그 시간이 무시할 수 없고 기존에 봤던 공무원 어휘 교재랑 많이 겹치기도 하고요. 기존에 봤던 공무원 어휘 교재에서 빠진 부분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법은요. 경찰 영어 201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문법 포인트 싹 다 정리하세요. 그러면 나오는 포인트가 계속 나옵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론서나 포인트 교재 계속 같이 봐주세요. 문법은 여러분 시험장 가가지고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머릿속에서 정리 및 암기가 돼 있어도 바로 끄집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문법이 많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요. 이론과 포인트가 암기가 안 돼 있고 또 섞여 있어요, 보통. 너무 랜덤 문제를 풀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문법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을 풀고 나서 각각 출제 포인트를 간단히 옆에다 적으세요. 그리고 관련 포인트 교재나 이론서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법은 계속 이론서와 포인트를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휘 생활용 문법 우리 다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모르는 문제 나온다 할게요. 설마 보기랑 다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보기랑 한두 개 중에서 아마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어휘 생활용 문법은 암기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고 다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에서 기출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경찰 영어 강사분들은 보통 독해가 똑같이 안 나오지 않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당연히 똑같이 안 나오죠. 하지만 접근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리딩 스킬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출을 풀고 나서 답의 근거를 체크하세요. 정답은 정답의 근거가 지문 안에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재진술되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오답은 매력적 오답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오답을 피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만약에 본인이 독해를 하는데 독해를 많이 틀린다.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을 못한다. 이 부분은 앞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구분 독해랑 문장 구조 분석이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해석을 하는데 내용파 다 놓친다. 빨리 읽느라고 내용파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런 분들 감독해를 많이 하고 독해를 하면 내용파 다 놓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는 계속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신 주관적 생각이 너무 강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본인 생각하는 게 다 답을 보여요. 그런 분들은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 선입견, 편견은 다 제외하시고 지문 안에서만 순서의 근거를 찾으세요. 자, 그 다음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오래 잡지 말고 읽고 넘어가되 앞뒤 문맥을 통해서 유추해서 풀자고 했죠. 자, 중요한 거. 문제를 풀 때는 문장 구조 분석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종종 수험생들 중에서 막 문장 구조 분석 막 따지면서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독해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게 가능해요. 뭐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했거나 대학 편입을 합격했거나 또는 수능에서 1등급, 외국어 영어 1등급 나왔던 분들은 잘해요. 근데 일반 수험생들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문제를 못 풀어요. 못 읽고요. 문제를 풀 때는 문장 구조 분석은 최소로만 하세요. 대신 풀고 나서가 중요합니다. 해석이 안 됐던 문장들은 다 독해 노트에 정리를 해주세요. 독해 노트에 정리해주고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세요.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독해할 때 해석이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강사로서는 여러분들이 약한 문장 구조가 있었는데 그걸 못 보고 넘어갔던 거예요, 그동안. 근데 그게 독해지면서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문장 구조 분석은 복습할 때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남은 거는 독해용 어휘예요. 경찰 영어 독해에서 난이도는 어려워지고 있지만 독해에서 계속 쓰이는 어휘들은 계속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독해용 어휘들은 독해용 어휘 노트 정리하시고 자투리 시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출이 중요해요. 기출은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계속 나오거든요. 대신에 경찰 영어 기출 푸신 분들은 공무원 영어 기출 푸세요. 일단 경찰 영어 강사분들 모의고사는 짜집기 문제도 많고 좋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공무원 기출 놨습니다. 선생님 저 공무원 기출도 많이 풀었는데요? 아니요. 공무원 기출은 총 120회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하나씩만 풀어도 4개월 분량이에요. 다 안 풀었을 거예요. 먼저 999까지 지방지 서울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교육행정제 좀 쉬워요. 이거 다 푸신 분들이 있으면 7급 푸세요. 7급. 7급9까지 지방지 서울시 7급이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국회 9급도 있고 국회 8급은 거의 편의 수준이고 기상직도 있고 그리고 법원 설계본은 거의 독해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영어 강사의 모의고사보다는 그냥 기출을 푸시기 바랍니다. 기출 교재에서 좀 해설이 잘 나온 교재를 많이 보고 싶다? 제가 요즘 교재 리뷰해 보니까 해커스에서 나온 해설이 상세한 기출 교재 영어편이 있어요. 그 교재가 상당히 잘 나왔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영어는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는 결국은 하루에 기출을 한 회씩 풀고 30분 잡고 시간 배분하고 그리고 1시간 반에서 1시간 정도 리뷰를 하는 거예요. 남는 시간에는 어휘랑 문법만 보세요. 어휘 본인이 보고 있던 어휘 교재, 문법, 이론과 포인트 교재. 문법 포인트 섞이지 않게끔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험이 드디어 이제 확정이 됐죠. 우리 수험생들 그동안 경찰 시험 날짜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그동안 고민도 많았을 텐데 이제 남은 거는요, 버티는 거예요. 그동안 공부 열심히 했던 분도 많이 계시고 공부 열심히 안 했던 분도 계실 텐데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자신을 믿고 꿋꿋하게 버텨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많이 불안하시고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거 뭐 고민한다고 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에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시고 막 무리한 계획 세우시면 안 돼요. 우선순위 정하세요. 기출을 제대로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영어는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꾸준히 하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중경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죠. 열공하세요.